안녕하세요. 치열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매경 주식리그 진행의 이주연입니다. 이번 주 개막한 수익률 대결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룰과 함께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이제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수익률 대결 기간이 한 달로 짧아졌고요. 한 달 동안 남성팀과 여성팀으로 나누어서 대결이 진행되는데요. 영입가는 방송 다음 날 시초가, 수익률은 최고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더불어 수익률 대결의 관전 포인트, 트레이드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전문가들이 단 한 번 상대팀의 유망 종목을 뺏어올 수 있는데요. 방출된 종목은 지정일까지의 최고가 수익률만 인정이 되고요. 트레이드로 가져온 종목은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영입됩니다. 그럼 남녀팀의 마지막 멤버도 살펴보시죠. 남성팀에는 지난 시즌에 이어서 송률 매니저가 합류했고요. 여성팀에도 곽유정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눈에 띄는 건 박철순 매니저와 최창림 매니저의 수익률인데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을지 남성팀의 베스트 11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ABL 바이오와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각각 7%, 6%의 수익을 보이면서 공격수를 맡고 있고요. 이노테크를 담은 이태우 매니저가 골키퍼를 자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팀은 어떨까요? 살펴보시죠. 네, 예스티가 중앙 미드필더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측면에는 가온전선과 대한전선이 나란히 포진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겨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대결 현황을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두 분과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남성팀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송률 매니저님은 오늘 공략주로 이 차이를 좀 굳건히 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네? 지금 이제 시작했죠, 게임 여러분들. 조급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역시 슬로우 스타터답게 조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내주셨고요. 곽유정 대표님은 지난 여성팀 우승을 사실 이끈 장본인이시잖아요. 네. 이번 시즌에 좀 역전 지금 가능할까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가야지 그 우승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걸 저는 네. 몸소 증명했기 때문에 맞죠. 이번 시즌도 제가 이를 갈고 나왔습니다. 두 분이 상당히 상반된 의견을 내주셨는데 과연 마지막에 웃는 자는 누구일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할지 각각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남성팀의 송률 매니저님은 어떤 전략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 일단 방위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반사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을 좀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 다시 한번 이제 수산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방산도 좋고요, 조선도 좋고 우주항공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 조선, 우주항공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조선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다라고 해주셔서 조선 관련주일지 잠시 후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곽유정 대표님은 어떤 전략 가지고 오셨나요? 네, 지금은 주도주 장세잖아요. 네. 그리고 반도체가 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또 가야지만 시장 지수를 계속해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섹터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막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된 상황이고 네. 이제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는 시기가 1월 이제 중순부터 계속해서 실적들이 나올 겁니다. 그 안에서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매우 커진 상황이고 네. SK 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중소형 반도체 소부장 기업단에도 이제 낙수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봤을 때는 2차 전지와 내지는 제약바이오가 놓여 있지만 원래는 네. 코스닥의 가장 많은 업종군을 또 차지하는 게 반도체, 전자기기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경기 민감 섹터, 특히나 반도체가 주도하는 장세에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해 보면서 관련 종목들 오늘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반도체 대형주들이 지금 활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로 집중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각각 전략이 조금 다르신데 그렇다면 가져오신 종목은 어떤 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남성팀의 종목은 현대 로템을 방산주에서 가지고 오셨고요. 여성팀은 가온칩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송률 매니저님, 현대 로템에 주목하시는 이유 워낙에 좀 애정하는 종목이시잖아요.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뭐 현대로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데요. 일단은 수주 기대감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하면은 수주 모멘텀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3개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디펜스 솔루션이 이제 방산 사업부거든요. 여기에서 매출이 50%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수주를 체크해야 되냐? 지금 사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유럽뿐만이 아니라 중동 쪽으로 세일즈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루마니아 쪽도 지금 모멘텀이 남아있긴 한데 지금 일단은 그나마 단기적으로 기대해볼 만한 게 딱 2개가 있습니다. 폴란드가 있고 이라크가 있어요. 폴란드는 지금 이제 2차 핵심 선결 조건이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자금 승인을 받은 단계고 조만간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이라크인데 이라크도 무시 못합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는 구조원 규모의 한 250여 대 정도 K2 전차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대감이 더해질 수가 있겠고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방산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철도 사업부거든요. 레일 솔루션. 레일 솔루션도 원래 적자였는데 흑자로 전환을 했고 지금 계속해서 수주 잔고를 쌓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비교적 한번 조정을 받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약간 저평가 구간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6조 가까이 나왔습니다. 6조 가까이 나왔고 자 그럼 수주 잔고는 얼마냐? 하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수주 잔고가 한 29조에서 30조 정도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5년치 일감을 쌓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 공략한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려열 매니저님 현대로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 전략 좀 여유 있게 천천히 설명해 주시죠. 네, 뭐 가격 네. 전략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심플하게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고점 부근이 25만 원 조금 안 되거든요. 25만 원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 25만 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2월 2일 날 저점이 16만 5천 원인데 조금 더 러프하게 해서 16만 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들의 상승이 기대되는 가운데 현대로템을 가지고 오셨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25만 원, 손절가는 16만 원 선으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곽유정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오늘의 가온칩스는 어떤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앞서서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지만 구체적으로 풀어주시죠. 일단은 반도체 중소형 종목들도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 안에서도 이제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보자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가온칩스는 사실 소부장 쪽이라고 보기보다는 반도체 이제 공정단에 있어서 이제 팹리스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다면 그 중간에서 그 팹리스 쪽에서 만든 설계를 파운드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디자인 하우스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 관련 기업을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현대로템 너무 무겁습니다. 지난번 주식 리그에서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무거운 종목들은 또 잘 안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좀 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벼운 종목들 그러면서도 대량 거래량이 유입된 종목들로 매매를 하셔야지 빠른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는데 가온칩스는 낙폭 과대주의인데다가 행보세가 최근 길었습니다. 근데 오늘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박스권 구간을 드디어 돌파를 해주면서 추세가 전환된 아주 중요한 지금 변곡 구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구간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를 깔고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를 보자고 말씀드렸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있어서도 공식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쪽에 파운드리가 지난해 4분기 기점으로 해서 수주 소식들이 계속 좀 들려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뭐 3분기부터 사실 테슬라 이슈가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근데 지금 이제 이슈가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은 퀄컴부터 지금 AMD까지 이슈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쪽에 삼성전자가 매출액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 칩들을 결국에는 또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 맞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가온칩스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파운드리가 부각받는 이유가 기존에는 TSMC가 수율이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 됐다면 삼성전자는 TSMC 반도 못 미치는 수율이었거든요. 근데 지난 이제 하반기부터 수율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거의 60%까지 개선이 된 데다가 지금 이미 TSMC는 수주가 계속 밀려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격 경쟁력을 지금 이미 승부수를 띄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TSMC에 밀려서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존의 10%대에서 한 자릿수로 뚝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파운드리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이제 개선이 된다면 다시금 이제 10% 이상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시점이 지금 변곡이 2026년도고 15% 정도 이상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는 시기가 2027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파운드리 쪽 수혜 기대감 디자인하우스 쪽에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가온칩스의 그 재무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적인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삼성전자 이런 디자인 공식 파트너사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에서 파운드리 계약이 들려오지 않으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쵸. 지난 상반기까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수조 원의 적자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가온칩스 역시도 지난해 실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보면은 지난 3분기까지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4분기 기점으로 이제 흑자 전환이 되기 시작했죠. 이거는 이제 분기로 봤을 때 흑자 전환이 이제 막 시작된 시점.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연간 컨센서스 자체가 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실적이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됐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그널 중 하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4분기 지금 잠정 실적 발표 나올 때 가온칩스가 오히려 강하게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세가 발현되고 발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온칩스를 주목을 해보셔라 라고서 네, 말씀드리도록 아주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외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강원칩스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매일경제 요 시간대 네. 그 시즌머니라는 방송 하셨었죠? 통해서 코너 통해서 가온칩스 가지고 왔었는데 가온칩스 이거 수익을 못 내드려가지고 너무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제 시세 시작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이제 주가도 조금 높여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1차적으로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76,000원 구간대 잡아드리고요. 사실 저는 이제 86,000원대까지 보는데 일단 1차적인 목표 구간이라는 점 네. 말씀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이제 19%대나 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작된 가격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55,000원 네,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머니에 약간의 아쉬움이 담겼던 종목 가온칩스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두 분 사이 좋으신 거죠?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희가 좋은 종목을 발굴하기 위한 서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검증 질문으로 유정 대표님의 이야기를 제가 준비한 질문도 있었지만 유정 대표님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 달 안에 수익을 내기에는 너무 무거운 종목 아닐까요? 현대로템? 여러분들 이거 잘못됐습니다. 난 또 저쪽으로 물어보시는 줄 알았는데 네.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2100조 숫자가 구체화가 됐고 아직 전쟁 끝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방산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 수주 잔고가 30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시점에서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 지금 점진적으로 거래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25만 원까지 슈팅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안에 나올 수 있겠죠?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지만 현대로템 어쨌든 수주 잔고가 많다라는 데 장점을 찍어보도록 하고요. 가온칩스에 대한 질문도 간단히 드리면 네. 앞서서 실적에 대한 아쉬움을 좀 이야기해 주시긴 했잖아요.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턴어라운드는 없는 것 같아서 이 괴리가 신고가 영역의 주가와 실적의 괴리가 이어질 경우에는 좀 네. 주가의 변동성은 없을까요? 오히려 저는 4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 됐다. 이거 엄청난 시그널이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 이유가 지금 이제 테슬라 향 이제 물량도 조금씩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네. 반증이고 그에 따른 또 매출의 반영도 가온칩스까지 지금 낙수 효과를 지금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서 지금 사실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네. 파운드리 지금 기대감이 연초부터 매우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4분기 지금 실적 발표 나오는 시즌이잖아요. 근데 예상 지금 컨센서스도 흑자 전환인데 네. 여기서 오히려 더 포텐이 터져서 삼성전자가 이미 포텐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 그때부터는 가온칩스의 주가 정말 달리게 될 네.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중요한 지금 시점 변곡 구간 그리고 지금 시점에 들어가셔야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기대감이 있는 만큼 저희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노코멘트를 해주셨지만 네이버 밴드에서는 노코멘트 없이 많은 이야기 풀어주시죠?
아까 이제 곽 대표님이 현대로템 디스하셔가지고 솔직히 좀 긁혔는데요. 이렇게 안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네.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률 매니저님 밴드 통해서 더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치열한 수익률 대결을 펼쳐봤는데요. 오늘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코이니 머니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코이니 머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